안녕하세요. 이사범입니다. 잘 계셨죠? 지금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바로 영상을 세팅해서 키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노트북을 놔두니까 좀 있어 보인다. 그죠?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사금 채널 하면 사실 그 리뷰로 사랑받은 채널이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제 유해 영상으로 지정했죠. 호환 마마와 더불어 유해 영상으로 지정된 이사금 TV의 예전 시가하고 위스키 영상들, 주류 리뷰 영상들은 삭제가 되었고요. 그게 공개를 안 해도 안 되고 여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공개로 설정을 해놔도 안 되고 성인 전용으로 해도 안 됩니다. 아예 그 채널에서 아예 삭제를 해야 채널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채널에서 삭제가 된 상황이라 지금도 댓글에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물어보시곤 합니다. 예전 시가 영상, 위스키 영상 어디 갔나요? 리뷰 영상 좋았는데 그래서 다른 형태의 리뷰를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일단은 커피 영상이 될 거고요. 리뷰는 이사감에 이제 앞으로 업로드될 리뷰들은 기본적으로는 커피 영상이 메인스트림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커피만 해도 난리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커피만 해도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랄까요? 리뷰할 만한 게 남자들 좋아하는 건 다 하죠. 멀티툴 같은 것도 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니까 펜을 제가 필기구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종이 필기구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거를 보유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고, 특히 만년필을 사용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제 그 채널 안에 어딘가 뒤져보시면 제가 캘리그래피 하는 영상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컨셉으로 리뷰를 이어갈 거고요. 일단은 커피 리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팅이 돼 있죠. 썸네일로 단촐합니다. 단촐하고 요 이제 장 내에 여러 가지 드리퍼나 소모품들 넣어놓고 있는데 장비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 그 그라인더도 버그 그라인더인데 이제 코니컬브하고 플랫버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이 정도는 기본 세팅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한국 분들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우려도 되긴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분들 워낙 커피 좋아하시고 많이 즐기시고 자주 즐기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커피 얘기를 한다 한들 그걸 좋아해 주실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리뷰의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거지, 사실 정보를 캐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가나 이제 위스키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시가나 위스키의 정보를 내가 검색하고 확인하고자 제 리뷰를 보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리뷰의 스타일, 그 순간의 느낌이나 감성들을 그냥 저의 시점에서 표현해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의 리뷰를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타일대로 그냥 커피, 제가 구입한 커피들, 제가 마신 커피, 오늘 마신 커피, 어제 마셨던 커피들 리뷰하는 거, 제 스타일로 리뷰하는 것들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시가나 리뷰, 시가나 위스키 모두 제가 해당 내용을 올리기 전에 올리는 게 뭐죠?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영상을 첫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커피를 시작해 보니까요, 이게 미친놈들이 여러분들이 게 아니라 이게 돌았나 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뭔가를 한다, 취미생활로 뭔가를 파본다라는 관점에서의 커피는, 이게 미국 말로는 래빗홀이고요, 이제 토끼굴, 한국말 개미지옥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깊이 팔려고 치면 거의 와인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와인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 파다 보면 생을 마감할 것 같아. 예,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 못 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커피를 제가 시작해서 지금 한 6, 7개월 된 것 같은데요. 6, 7개월 동안에 느낀 점을 바탕으로, 그렇게 치면 되게 얼마 안 됐다, 그죠? 근데 이제 저도 뭔가를 시작하면 깊이 파는 경향이 있고, 예전에 시가나 위스키를 취미로 즐겼던 것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드릴 만한 두 가지 조언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찍어볼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이상음이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커피 관련된 조언은 아니고 말씀은, 본인의 미각을 너무 믿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진짜 간사하고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맛을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맛보는 거라는 그 복합적인 그 감각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맛보는 거 그냥 맨날 먹는 거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와 전기 신호가 연관되어 있죠. 간단하게 보더라도 당장 미각과 후각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심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 이 미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변화무쌍하다라는 부분을 간과하면은요, 맛의 기준이, 그러니까 뭔가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느 식당에 굉장히 맛있었던 그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 식당이 있어요. 두 번째 갔는데 맛이 변했어. 이게 주방장이 바뀌었나? 주방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의 미각이 그날 또 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가 맛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테이스팅 한다 생각하면, 같은 원두를 사서 같은 두께로 갈았고요, 굵기로 갈았고, 같은 물의 양과 같은 온도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 커피는, 이 방법으로 내린 커피는 오늘 내리던 내일 내리던 그 맛이 같다라는 가정을 해놔야죠. 그리고 내가 오늘 먹었을 때와 내일 먹었을 때가 맛이 다르다면 그건 내 입맛이 달라진 거죠. 어제와 오늘이 나의 입맛이 달라진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테이스팅 했을 때 같은 콩을 같은 조건으로 뽑아서 최대한 맛을 내가 맞췄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 번 테이스팅 했을 때의 평균치가 사실 이 콩의, 이 원두의 이 방법으로 내린 커피의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내가 테이스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준이 서요. 이 커피는 기본적으로 이런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무게감, 바디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두 번 마셔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한 번, 두 번으로 내 미각이 온전히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 때문에 첫 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깊이 있게 즐기고 싶다고 한다면 내 미각이 변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주시고 테이스팅 하셔라 라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도 사실은 그 변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변수들을 삭제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변수들을 삭제해라. 이게 너무 뭔 뜬구름 잡는 소린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미각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변수인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일단은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건 인정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위스키나 시가 봅시다. 시가 보통 뭐 사서 에이지 가는 기간에 맛이 변하기도 합니다. 맛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시가를 까서, 예를 들어서 뭐 5개의 시가를 샀어요. 5개의 시가를 까서 테이스팅 피웠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변수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레이블에 동일한 상표의 위스키는 맛이 같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위스키를 까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작용하는 변수라는 게 사실 위스키 자체 기준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그죠? 위스키는 거의 동일할 거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달라짐이 있을까요? 병입된 같은 종류의 위스키가 내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다른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거의 동일하다고 보잖아요. 소주가 참이슬 한 5병 사서 참이슬 5병 중에 맛이 다를 확률이 몇 개나 되겠냐고.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데 커피는 돼요, 그게. 커피는 기본적으로 콩의 선택부터, 원두의 종류부터, 원두가 자라난 고도부터, 로스팅 방법. 이것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네. 고도도 들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두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덴시티라고 하죠. 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시기도 당연히 수확하는 거잖아요. 시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농장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해요. 원두만 해도 그래요. 그 원두를, 그죠? 그 원두를 어느 집에서 로스팅 했는지도 중요해요. 그죠? 로스팅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로스팅하는 기계도 다르고요. 로스팅하는 온도도 다르고, 온도 프로파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로스터가 어떤 종류의 원두를 사와서 로스팅하는 게 그냥 몇 도에서 몇 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도 프로파일이라는 건, temperature 프로파일이라는 게, 프로파일이라는 건 처음에 볶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볶기가 끝날 때까지 온도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제어하거든요. 좋은 그 원두 볶는. 네. 그러니까 그죠? 로스터들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너무나 다양하죠. 그죠? 그렇게 치면 거기서도 변수가 있죠. 그 원두를 사왔어요. 한 봉다리를. 그 원두를 내가 오늘 로스팅 했다는 기준으로 15일 후하고 30일 후하고 45일 후하고 내가 이걸 갈았을 때 원두의 향이 다릅니다. 그죠? 요것도 기간도 변수. 로스팅한 기준으로 내가 이 원두를 가는, 원두를 마시는 실제 기간의 차이도 맛의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갈아서 내가 내리는 커피라고 보면 원두 가는 두께 보시죠? 원두 가는 기계의 종류, 원두 가는 기계의 방식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드리퍼가 있죠.
원두를 어떤 드리퍼에 내리느냐, 내리는 속도가 어떠냐, 어떤 형태의 그 필터를 썼느냐, 어떤 종류의 필터를 썼느냐, 거기에 원두를 내릴 때 물의 온도를 어떻게 잡느냐, 92도로 잡느냐, 95도로 잡느냐, 96도로 잡느냐, 이거 다 변수죠. 그죠? 네. 이게 다 변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미각의 변화까지 더해지면 커피는 진짜 거의 무한대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즐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뭔가를 파는 사람에게는,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즐거울 수 있는데, 이게 파다 널브러져요. 왜? 내가 변수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널브러지게 돼 있어요. 변수를 삭제하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그 미각의 한계라는 것을 일단 가정하고, 내 미각은 너무 간사하고 너무 변화무쌍한데 내 미각의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자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물 온도를 92도로 내렸을 때 하고 96도로 내렸을 때 하고 내가 여러 번 마셔봤을 때 그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이 원두를 마심에 있어서 물 온도는 제거, 물 온도는 그냥 93도로 고정,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제거하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맛을, 필터의 종류, 필터의 재질에 따른, 어떤 분들은 필터를 바꾸면 그 필터 특유의 종이 향이 난다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터를 써봤는데 난 필터의 차이에선 전혀 맛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 라고 하면 그 변수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시고 그냥 필터는 한 종류 사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 변수들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필터도 종류별로 다 사봐야 돼요. 본인의 미각을 너무 신뢰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객관적으로 나의 미각의 한계를 가정해서 이 변수는 내가 나의 미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변수는 제거하셔야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시면 영원히 커피의 늪에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원두를 사서 가장 극한의 맛으로 즐기고 싶은데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마셨는데 맛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라고 딱 느끼는 순간 무슨 변수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다 찾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터넷을 뒤지던 유튜브를 뒤지던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착각했지? 그러면 내가 온도인가? 온도 92도인데 내가 그때 3도로 해서 그런가? 그러면 그 원두로 92도, 93도를 다 해서 추출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온도만 바꿔서 추출했다고 하지만 이 뒷단에 있는 변수들을 내가 똑같이 맞췄을 수 있겠냐고요. 그라인더에 내 두께를 딱 맞춰놨지만 그게 항상 일정하게 갈린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요. 네? 이거 그리고 콩 모양도 콩이 다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면 같은 그람수를 갈아서 넣었다고 한들 굵기 차이가 이전과 지금과 똑같겠느냐고. 그죠? 그렇게 미세한 변수까지 파고들다 보면 이 뒷단에 있는 이 무한대 이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 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시작하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제 생각엔 변수를 삭제하는 겁니다. 내가 최대한 탁탁탁 몇 가지만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콩 기준, 내가 굵기를 이만큼 했을 때, 아니면 얇게 했을 때, 아니면 버 그라인더를 썼을 때, 플랫 버 그라운더를 코니커를 썼을 때, 플랫을 썼을 때 맛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걸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거로 인정하고 그냥 변수를 삭제하세요. 그래야 최대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변수를 줄여놔야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전문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어떤 종류의 콩에 어떤 종류의 방법으로 내린 커피가 가장 맛있더라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요 원두 주로 요새 마시다 보면 요 원두를 먹고 싶을 때가 있네. 요 원두 먹다 보면 또 요 원두로 또 먹고 싶을 때가 있네. 요 정도의 취향만 내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의 리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제가 추출하는 조건은 리뷰할 때 뽑아 드릴 겁니다. 뽑아 드릴 건데 사실은 그 추출 조건으로 내가 똑같은 커피를 2번 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저 스스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의 커피를 어떻게 내렸는지 알려드리고 그 커피를 그냥 한 잔 마시고 느낌을 전해드리는 이런 가벼운 형태로 커피를 즐길 예정입니다. 네. 이 콩으로 제가 내려보니까요. 이 조건으로 내렸을 때 가장 맛있어요. 개소리죠. 네. 개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 입맛하고 여러분의 입맛이 다 다른데요. 네. 제가 사는 곳과 여러분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기후가 다르고요. 맛이 다르고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러면 미각도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이렇게 먹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공유를 드릴 거고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저는 요 정도로 먹으니까 맛있더라 정도의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공유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레시피, 여러분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만의 방법, 여러분만의 루트, 예, 이런 걸로 여러분만의 커피를 즐기시면 그걸로 족하죠. 우리는 그죠? 예. 그렇게 2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엔 바로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커피 리뷰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지. 인사드리고 이렇게 컴퓨터 하는 그런 느낌. 이 느낌으로 끝내요.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이지 않나요?